전국에 계신 경찰 수험생 여러분, 사랑하는 에듀피디 수강생 여러분, 또 한 번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또 마음고생을 하시고 마음을 졸이셨을까. 시험이 끝난 후에 이 강의를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만족감이 오셨을까. 또 한 번의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을까. 약간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 1차가 항상 그랬듯이 조금 유형의 예상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걱정이 있고요. 기본을 강조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다. 저는 총평의 이번 하이라이트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휘를 얼마나 충실하게 공부했느냐. 그리고 글을 읽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주제나 제목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래서 역시 주제 제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했던 유형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당황하셨을까봐 굉장히 시험지를 받자마자 저는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이나영 독해집에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건 결국 빈칸, 주제, 독해, 요지, 주장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주제 제목을 어떻게 하면 다 읽지 않고 빨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연습을 계속 시켜드렸어요. 이번에는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는 좀 나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휘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어휘 공부를 얼마나 앞으로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5월 그리고 또 9월 2차 3차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처음 경찰을 준비하면서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 수업을 지금 듣고 계신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마음가짐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2월에 시험 치렀는데 안타깝게도 좋은 결과를 맞지 못해서 2차 3차를 다시 준비해야 되는 분이 보신다면 1차에 대한 뼈저린 반성, 그리고 2차에 내가 뭘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경찰직 1차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실시됐었죠. 예, 그날 아침에 굉장히 추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1번입니다. 어휘 문제거든요. 이제 어휘 문제가 8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경찰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어떤 교수님들의 평가를 보면서 쉬웠다, 어려웠다, 적정했다, 이런 평가가 이번 시험처럼 극명하게 나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교수님은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은 아주 쉬웠다고 하고요. 그럼 어려웠다는 교수님들은 뭘 기준으로 한 거냐? 저는 어휘를 기준으로 봤다고 봐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어휘들이 튀어나오면서 학생들이 어휘 체감을 어렵게 느꼈을 것 같다. 좀 쉬웠다라고 느끼는 교수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독해 유형이 간소화됐죠. 문법이 많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독해 유형이 간소화됐다는 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순서, 삽입, 전체 흐름과 무관한 문장, 이런 패턴의 지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요. 문법 문제는 딱 한 문제 나왔는데 그 한 문제도 이형식 감각동사류에 대한 문제 딱 하나.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기본은 하잖아요, 우리. 제일 먼저. 거기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문법 문제 상당히 쉬웠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형으로 보면 쉬웠구나. 하지만 어휘로 놓고 보면 어려웠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어휘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이시라면 여러분이 갖고 계실 이나영 독해집의 어휘집입니다. 이나영 독해집 어휘집을 제가 적중했다는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단순히 뭐 제 어휘집에서 다 적중됐다? 22,000개 어휘집을 만들어놨는데 경찰 시험에서 나온 단어가 제 어휘집에 하나라도 빠진 게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섣불리 적중해가지고 막 홍보하거나 우리 사이트 측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하는 학원에 홍보하세요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 이걸 왜 끄집어냈느냐? 자, 한번 단어 쭉 보세요. 여러분이 이번에 시험 보시면서 어려워했을 단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전부 다 이게 어려웠던 단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단계가 써 있잖아요.
수업을 듣거나 어휘집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단계부터 22단계까지 돼 있는 단어장이고요.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단어장이죠. 알고 계시나요?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번 문제로 등장했던 obscure라는 막연한, 확실치 못한이란 이 단어가 제가 만들어드린 단어장에 9단계, 17단계, 22단계에 3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나영 어휘집이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말한 뜻으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갈수록 뜻들은 한두 개씩 더 붙어 있죠. 뜻이 조금씩 더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워진 단어가 뒤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단어장을 만들 때 경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2단계까지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적어도 15단계까지는 기본적으로 거의 알아야 되고, 어휘를 좀 더 준비하고 싶으면 뒤로 한 3, 4단계씩 조금 더 보시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첫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근데 지금 보니까 9단계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했었던 기본 12단계를 넘는 단어들이 엄청 많죠. 그건 결국엔 어휘를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2차에는 지금처럼 문법 문제가 한 문제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 3 이렇게. 그럼 어휘 문제가 한두 문제는 줄겠죠. 지금은 똑같은 패턴의 어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셨을 것 같은 sovereign이라는 단어는 9단계에 있었지만 autocracy라는 단어, 그 다음에 dilapidated, disseminate, 이런 distort, 이런 보기 어휘가 다 16, 20단계에 걸려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단어를 만들 때 어떻게 레벨 배열을 했는지는 저는 알잖아요. 지금 16, 20 골고루 걸려 있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한 보기에 나온 단어들이 똑같이 16, 20단계에 똑같이 걸려 있을까? 제가 만든 패턴하고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엔 편입의 기본 어휘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시되는 어려운 단어장이 결국 편입인데, 제일 어려운 영어 시험이 편입인데 경찰직 출제를 하는 교수님들이 편입을 봤다는 거예요. 편입 어휘집을 봤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단어장으로 시험을 내야지라고 작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GRE, 즉 미국에서 SAT 입학 졸업 GRE라고 하는데 그 GRE 시험에 나오는 기본적인 단어 수준들이 조금 나왔다는 이야기죠. 결코 쉽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제가 1부터 22단계까지 쫙 레벨별 솔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했던 바로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정말로 obscure부터 rule out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나왔고, 거의 대부분 기본 어휘들은 12단계에 다 걸려 있었는데 정말로 어렵다고 했던,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몇 단어, 특히 이제 문제에 나왔던 이런 것들은 12단계가 넘잖아요. 이런 게 확실히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나영 어휘집을 가지고 공부하실 거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제는 한 15단계까지는 15,000개 정도는 계속 읊어내셔야 된다. 1단계부터 8단계까지가 제가 보통 1에서 7, 8 중간 정도까지를 고등학교 수능어휘라고 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어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수능어휘는 EBS 교재에서 베껴내기 때문에 EBS 교재 수준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수능어휘는 한 10단계, 11단계, 12단계 정도까지 갈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단어까지가 한 8단계, 7단계 정도로 보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죠? 8단계 앞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고등과정 단어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경찰직 어휘는 고등 수준이야 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풀이 강의를 찍을 때마다 언제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찰직 시험도 이제 대세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세라는 건 뭐였냐? 첫 번째, 문법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독해가 전형적으로 중요해지는 시험이 될 것이다. 세 번째가 구동사 중요할 것이다. 지금 제가 이번 시험 갖고 지어내는 얘기인지 전에 제가 찍어둔 풀이 강의를 보세요. 항상 시험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찍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제가 지향하고 있는 시험 준비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는 obscure인데 이 문제는 어려웠어요. 이게 왜 어려웠냐면 기본적으로 문장을 통해서 제 이 단어를 몰랐다면 이 문장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뭐라고 불렀냐면 words in context라고 했단 말이에요.
words in context라고 했습니다. words in context는 뭐냐면 문맥을 통한 어휘 추론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맥을 통해서 그 어휘의 추론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학장의 그 말은 만들었잖아요. 그 요점을 더 이거하게. 그럼 분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애매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obscure가 애매모호한, 불분명하니까 그냥 unclear, 딱 떨어져야 답을 맞추는 거지. 안 그러고는 답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뭐 impending 같은 단어도 임박한, 뭐 다가오는, 얼마 안 남은, 임박한, 쉬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뭐 컴팩트는 조밀한, 그래서 우리 CD, 컴팩트 디스크라고 하잖아요. 이런 단어 좀 쉽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좀 잘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2번 문제에서 가장 멘붕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16, 20단계에 가장 어려운 어휘집 속에서 계속 나왔던 단어들이 다 있는데 재밌는 건 그래도 1, 2, 3번 단어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정답은 아니었잖아요. 정답은 아니었거든요. dismay란 단어도 분명히 어휘집에 있었는데 뭐 당황하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멘붕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상은 철저하게 이거 됐대잖아요. 뭐에 의해서? 대중들의 지지의 부족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는 좀 표현이 보이네요. 그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중들의 지지가 부족했대거든요. 그럼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건물 따위가 황폐해지는 얘기고 이건 유포된 거고 이건 왜곡된 거니까 실망했다가 맞겠죠. 그래서 disappointed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2, 3번 단어를 하나도 몰랐다. 어유 멘붕이다. 큰일 났다. 너무 어렵다. 라고 하셨어도요. 기본적으로 수상이 프로젝트를 거창하게 딱 냈는데 대중들이 지지를 안 해주면 뭐 하겠어요? 실망할 거 아니에요. disappointed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라면 이거는 words in context가 됐구나. 그래서 1번은 obscure 알면 맞추고 모르면 못 맞췄다고 해도 2번은 1, 2, 3번 단어가 어려웠지만 4번을 썼어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말이죠. 확실치 않을 때 쉬운 단어를 답으로 쓰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시험 보신 분들은 이게 실망한 이것만 너무 뜻이 보여 1, 2, 3번 뜻 잘 모르겠어. 그럼 이 중에 하나를 써야지.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낚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가장 제 생각에는 중요했다. 여러분들의 영어 감각을 묻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했다. 그런 문제가 바로 3번인 것 같습니다. go, 가는 거예요. through, 뚫고 말이죠. go through. 이게 뚫고라는 전치사잖아요. 여기 보면 뚫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삶의 역경, 삶의 단계를 뚫고 가는 게 겪다죠. 그래서 experience의 뜻이 있습니다. experience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무슨 뜻인지를 봐야죠. 이 목적어가 삶의 역경이냔 말이에요, 지금. 아니잖아요. 주머니잖아요. 주머니. 세탁기 속에 바지를 집어넣기 전에 주머니를 go through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탁기 빨아야지 할 때 주머니를 go 가는 거죠. 주머니를 뚫고 through. 주머니에 through. 그럼 주머니를 뭐 하라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 놓고 하는 거 없는지. search가 답이죠. search. experience는 함정이었습니다. 함정이었죠. 3, 4번의 study use 중에 하나를 쓰셨다면 하고 싶은 얘기가 없고요.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였고요. 4번부터 5번 두 문제가 생활영어 문제였습니다. 생활영어 문제는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몇 분 교수님들은 생활영어가 까다로웠다라고 하시는데 까다로웠다라고 판단하신 교수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4번이었다 생각해요. 4번이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까다로웠냐 까다롭지 않았냐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였습니다. 빈칸 뒷문장에 I think I need something bigger 이걸 알아봤느냐 못 알아봤느냐예요. 이것만 알아봤는지 못 알아봤는지만 판단하시면 됐다는 거죠. So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car?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니 더 큰 뭔가가 필요해요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차로 하겠다 안 하겠다? 아직은 안 하겠다. 그런데 돈이 있다 없다? 상관없는 거죠. 왜냐면 더 큰 차가 필요하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거 살 여유가 안 돼요 라는 3번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걸 살 여유가 안 된다는 건데 왜 더 큰 차를 찾아요? 상식적으로 차가 더 커지면 돈이 더 비싸지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러면 안 사겠다는 얘기인데 I'll go for it 그걸로 할게요. 이 차는 최고예요. 그 옆에 두 번째가 없거든요. 그럼 최고, 베스트란 얘기죠. 그럼 1번과 4번은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돈이 없어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차가 필요한다는 거니까 확신을 못 하겠다. 두 개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2번이 정답이겠죠.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정답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더 쉬웠잖아요. 뭘 할지 결정했니 미래에? 관심이 있거든. 국제자원봉사기구에서 일하는 게. 하지만 난 모르겠어.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그걸 준비하는 걸. 뭐라고 말하니까 네가 첫 번째 할 일은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맞추려고 했으면 이 문제를 맞추려고 하면요. 무조건 뭐가 보이셨어야 되냐면 네가 첫 번째 할 일은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뭘 했길래 네가 첫 번째 할 일은 영어 공부하는 거야 라고 했을까요? 조언을 요청했겠죠. 조언을 요청하니까 네가 첫 번째 할 일은 이란 말이 나온 거죠. 조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럼 조언을 요청하는 표현만 있으면 됩니다. 갑자기 그 기구가 어디 위치되어 있는데 너는 자원봉사로부터 뭘 배웠는데 너 말해줄 수 있니? 어떻게 영어 공부 잘하는지? 3번은 안 돼요. 어떻게 영어 공부를 잘하는지를 말해줄 수 있니? 했을 때 네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영어 공부하는 거야 라고 말하진 않죠. 당연히 What should I do가 필요하죠. 내가 뭘 해야 될까? 4번이 정답이죠. What do you think? 뭐라고 생각해? I should do. 내가 해야 될게. 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 간접 의문문이네요. Do you think가 들어가서 의문사 앞이 빠져나간 거죠? 이렇게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아마 뭐 요거는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쉬웠잖아요. 그럼 6번 보세요. 요것도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저는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자가요, pointed out, 지적했단 말이에요. 뭘 지적했냐면, 그 나라가 진보해 왔다는 걸 지적했대요. 진보해 왔다는 건 progress는 기본적으로 완벽한 플러스의 느낌입니다. 그럼 뒤에 문장 구조를 보니까 from A to B란 말이에요. 그럼 A로부터 B로 진보해 온 거죠. 그럼 당연히 A는 나쁜 거잖아요. 프레셔는 억압이니까. 그럼 B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요? 좋은 게 나와야죠. 그래야 진보한 거잖아요. 덜 나쁜 것 혹은 좋은 것이어야죠. 그리고 뒤에 분사구문으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헌법도 만들고 국가 선거도 실시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좋은 단어가 있어야죠. 근데 식민지화, 독재, 그 다음에 독재. 2번과 4번은 동의어잖아요. 둘 다 독재. 나쁜 단어, 식민지화, 나쁜 단어잖아요. 그럼 이 단어를 몰랐어도 맞출 수 있죠. 다 요 단어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았으니까. 근데 이 autocracy가 19단계에 있거든요.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어쨌든 주권 국가라는 sovereignty가 정답이죠. 플러스 가지고 그냥 금방 풀었는데 결국에는 뭐 빈칸을 빙자한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휘도 알아야 되고 빈칸의 논리도 좀 보였어야죠. 어쨌든 논리는 누가 뭐래도 progress from A to B 요 정도가 보이셨으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7번인데요. 7번은 전치사 쓰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가요.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거는 굳이 해석을 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뒤에 딱 보이는데 예, for the first time이죠. 처음으로. 만약에 at first였으면 처음에는 at first는 처음에는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very냐 so냐만 있거든요. 그럼 very를 써서 different를 꾸밀 수는 있죠. 매우 다르다. 그러면 대절이 갈 데가 없죠. 그렇잖아요. 대절은 명사절이나 아니면 so that, such that으로만 쓰일 수 있는데 지금 명사절이 들어갈 자리도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 무조건 so that 아닙니까? so가 different를 강조하면서 so that 구문으로 엮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for하고 so밖에 없어서 벌써 답은 2번으로 보이고요. 요건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였잖아요. adjust to, 적응하다, 조정하다. 그럼 뒤에 이제 이 to는 전치사니까 명사가 나온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for, so, to 이렇게 2번이 정답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사실은 기본적인 암기만 됐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자, 요것도 지금
경찰직 직무에 관련된 단어겠죠. 일단 우리나라 경찰청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교통이고 그거에 기반이 돼주는 게 면허증이니까 운전자들은요 조언을 받는 데잖아요. 그들의 운전면허증을 이거 하라고 제때에 운전자들이 그들의 운전면허증을 제때에 따라고 권고를 받나요? 아, 그래요? 20살 되면 무조건 따라고 권고를 받아요? 딴다? 저는 좀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요 이슈가 발급하다고, 리뉴는 갱신하다니까, 서스펜드는 중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다 어휘 문제니까. 그리고 그 요구 받을 때, 요구 받기 때문인데요. as는 because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보라고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왜 이 날짜가 지나면이죠. expiration, 만기. 사실은 2번이 정답인데요. 조금 아쉽죠? 원래는 expiry date라고 해요. 만기일은. expiry date가 더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expiration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게 뭐 만기니까요. 뭐 쓸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아쉽죠. termination이라는 건 종료라는 뜻이고요. 끝, 요 term이 끝이기 때문에 끝 이렇게 정답은 2번이었죠. 어휘 문제가 뭐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나왔습니다. impetuous는 뭐 성급한 충동적인이란 단어입니다. impulsive가 정답이고 더 말할 게 없어요. 이런 건 이 단어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보세요. 1번에 풀었던 obscure하고 거의 문제 유형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2차에도 똑같이 두 문제 나올 것이냐. 저는 요 자리에 문법이 하나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 요것도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기에 out은요, 없어도 되거든요. sent하고 더 wedding invitations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물건들을 여러 사람에게 쫙 보내는 건 send out이라고 하긴 합니다. 내보내는 거니까. 하지만 이거 가지고 out이 딱 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 요거 가지고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rule out. 자, 이해하면 돼요. 또 이어동사 구동사잖아요. 구동사 문제가 두 개나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밖에 놔두는 게 규칙이에요. 밖에 놔두는 게 규칙이니까 당연히 안에 넣지 않는다는 거죠. 배제하다. 그럼 이거의 동의어가 누구냐면 exclude입니다. exclude인데 clude란 라틴어가 닫다거든요. 그래서 include 안에 넣고 닫은 거니까 포함시킨 거고요. ex 밖에 놔두고 닫은 거니까 밖에 놔둔 거 배제하다고요. conclude 함께 문을 닫은 거죠. 사이좋게 결론 내린 거예요. 예, 그래서 exclude의 동의어 rule out입니다. 정답은 3번이겠죠. 당연히.